네,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오늘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이제 계속 밀리다가 이제 오늘 또 뉴욕 증시 오르니까 살짝 좀 기대를 합니다. 우선 지나간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요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화요일 국내 시장이 지금 화요일까지 보면 3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금요일부터 밀렸으니까. 네, 금요일부터 하락폭도 꽤 컸습니다. 네. 평균 1%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보니까 3거래일 동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거의 똑같이 빠졌더라고요. 약 4.5% 정도. 그렇구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빠진 이유 자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큰 이슈로 좀 작용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 영향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거의 똑같이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3일 연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의 주체인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사주게 되게 되면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한 부진한 움직임이 하루까지 좀 진행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의 불안 요인과 함께 지금 환율이 지금 원달러 상품 가격 상승과 함께 환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율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환율이 지금 3일 연속 급등입니다. 거의 뭐 평균 1% 정도씩 해서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환율이 1203원이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돌파한 이후로 3일 연속 상승을 좀 하면서 지금 1237원인데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도 9.9원이 올랐으니까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참 애매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뭐 1% 환율이 올라간다면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그렇죠. 뭐 30포인트 정도 올라가야지 똔똔 정도 데려갈 수준이기 때문에 손해 보면서까지 사야 될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달러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99.23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큰 폭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환율이 원달러 환율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 화요일까지 원달러 환율 보면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환율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근에 2월 달에 발표된 수출 같은 경우도 2월 달 기준에서 최대 수준의 수출이 좀 발생이 좀 됐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2개월 사막 적자에다 흑자로 전환이 좀 됐거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체가 대체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위안화는 지금 강세거든요. 위안화 강세면 원달러 위안화 보시다시피 강세입니다. 근데 요즘은 위안화하고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죠. 충분히 환율이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그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4% 빠졌고 대만도 2%, 일본도 1.7% 정도. 이거는 우리나라 선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지난 화요일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그 얘기해 주셨어요. 선전하고 있다. 왜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4일 연속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선거 때 쉬는 기간 동안에 아시아 증시는 보면 일본 증시가 0.3% 빠졌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라든가 항생 지수 같은 경우가 0.61% 정도 떨어졌거든요. 약세 정도. 그렇죠. 대만 증시가 1%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간 종목들을 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서 업종으로 따지면 제약업종만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가 2차전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화요일날 시장의 특징은 월요일까지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쉬어가기 정도로 많이 좀 올라왔던 부분에다가 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켈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지됐죠, 거래가? 니켈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양극재,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하이니켈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쪽인데 하이니켈 자체가 니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니켈 가격에 피해주로 이제 인생이 좀 되면서 2차전지가 하락폭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 상승 종목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 제약이라든 게임 섹터 내에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특징 없이 하락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특징 종목, 상승 종목 특징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약간 항암제와 관련해가지고 신약 개발 가는데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이 약 22% 정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그렇죠.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이 코로나19, 국산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죠? 예. 삼성 임상과 관련된 네. 실험 데이터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네. 관련해가지고 한국 파마라든가 관련 종목도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이거든요.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고 좀 봐야 될 것 약간 같고요. 온기가 퍼지긴 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니아도 네. 마찬가지고 그다음 맥스트라든가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드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은데요. 왜 주가가 그렇습니까?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밀렸는데 네. 예상한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회사죠. 본래 이제 본업 자체가 가장 매출액이 큰 것 자체가 이제 가성칼륨입니다. 네. 가성칼륨 자체가 비료 원료 쪽에 좀 들어가는 쪽이고요. 아, 이거 원자재 쪽이고.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회사가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탄소 네. 포집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기도 하고 또 예. 일부 사업 쪽에 매출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MDF 사업 쪽이거든요. 네. 주가가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 밀렸던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곡물 대란과 함께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전쟁 때문에 예, 그렇죠. 비료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됐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이 종목도 가성칼륨 자체가 비료 만드는데 원료가 좀 들어가는데 비싸지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쪽에 예. 벨라루스라는 쪽에 저기 매출 비중이 많은데 우크라이나 위쪽에 그렇죠.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죠. 지금 예.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쪽에 생산 수출이 좀 중단이 좀 되면서 가성칼륨 가격 자체가 예. 급등을 하면서 예사가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벨라루스 수입해서 퇴출됐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 주가 그래요? 자체도 괜찮고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유니드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은 네. 여전히 뭐 주가 자체가 싸거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다다 PR 6-7배요. 앞서겠다 내용이 또 탄소 있군요. 포집과 관련된 재료도 있는 회사이기 친환경도 때문에 있고. 주가 예. 밀렸었지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6.3% 정도 상승했는데 회사가 이제 미용기기 회사입니다. 피부과 쪽이죠. 예, 제가 네. 이제 루트로닉을 제가 추천해드리면서 그렇죠.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이 세 종목이 그 성형 미용과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그중에 가장 괜찮은 종목이 이제 루트로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루트로닉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종목도 그런 쪽인데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게 주가가 차트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 90분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다가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루트로닉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의료기기 자체는 계속 성장하는 쪽이니까 다만 밸류 자체는 좀 높은 것 같고요. 여전히 관심 자체는 상대적으로 루트로닉 주가가 좀 싸다. 치과 쪽도 좋게 보세요? 네, 치과 쪽과 관련된 것도 제가 언급드린 것 자체가 주가 싼 게 예. 바텍이죠. 바텍, 그렇죠. 바텍은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 치과 의료기기 쪽에 제가 덴티움은 임플란트 쪽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제가 그 목표 주가 달성하면서 실적 좋기 때문에 맞아요. 9만 원까지 가져가시라고 그랬고 치과 쪽 같은 경우 의료기기 쪽에서는 바텍도 있고. 바텍을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 네. 앞서겠다시피 클래시스 중가 의료기기도 괜찮지만은 다만 의료기기 쪽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루트로닉이 많이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밸류 자체는 싸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진 파워인데요. 오늘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새벽에 당선이 좀 됐기 때문에 예.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오늘 이어질 것 같은데 정책 수혜주로 일진 파워 지난주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일진 파워하고 보성 파워텍 종목이 좀 상승했는데 일진 파워텍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상당히 강세인데 이 종목은 실적입니다. 예. 최근에 3월 3일 날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아, 그랬군요. 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 때 70억이 좀 나왔으니까 네. 연간으로 따지면 188억, 2020년도에 130억 되니까 20, 30% 정도 성장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자체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제로 노출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따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두산중공업이라든가. 그래서 갖고 오셨군요. 예. 특히 뭐 BHI라든가 종목들은 적자 종목들이거든요. BH는 못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대선 결과 이슈에 따라 가지고 뭐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들 뭐 따라서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도할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괜찮은 종목 중에서
한전 KPS인가요? 예. 예,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관리해주는 회사죠. 예, 예. 한전 KPS 기술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두 개 회사의 밸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다. 물론 밸류 자체로 봐야지만 작년 실적 PE 한 20배 되는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가 좀 되지 않겠나. 다만 이 종목도 따라서 하는 오늘 제로 노출에 따라서 따라서 하는 매매 자체는 주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제를 하면서 조정권에서는 그래도 원전 관련 종목 중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내에서도 실적이 되냐 안 되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종목의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따라가지 말자고 하시네요. 자, 그럼 오늘장 미국장도 워낙에 셌었고 유럽도 셌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 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지수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네. 내려왔지만은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이나 국내 증시 자체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출연해서 저점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예. 근데 국내 시장도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 1월 27, 8일 정도에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수급 이슈 때문에 빠졌던 게 2,590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가상으로 2,600이 지지가 되는데 지난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시장도 2,605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양봉에 십자형 캔들을 좀 맞춰놓고 끝났어요. 바닥 한번 확인한 그렇죠. 오늘 뭐 주가가 당연히 뭐 급반등이 좀 나올 거니까 네. 충분히 단기 저점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우 나스닥 시장인데 다우스 차트인데 미국 시장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쉬는 날도 그렇고 쉬는 날도 어제 좀 미국 시장이 좀 빠졌지만 0.6% 정도. 그렇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저점에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우 나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다가 근거 자체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는데 간밤에 유가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달러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 달러 인덱스가 97까지 내려왔거든요. 97 수준 정도까지.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오늘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환율 때문에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최소한 매도는 안 나오고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조심스럽지만은 거의 뭐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시장이라든가.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하여튼 다음 주 FMC 전후에서 시장의 어떤 그 상승 전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주가 내려왔지만은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대선과 관련된 자체는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선 결과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지나면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 주가가 제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외국인 매도 포지션 자체가 지금 3조 한 5, 6천억 정도인가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팔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매도 포지션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주가를 못 띄운다는 거죠. 근데 대신 오늘 이제 만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지만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만기일 물량이 장중에 좀 나온다면 또 약간의 또 등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크게 올라갔다 약간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안 나올 거고. 하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기일 전후에가 약간의 물량이 좀 출가 좀 돼서 약간의 어떤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시점이 나온다면 여전히 불확실성 해소를 염두에 두고 주식 비중을 확대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집이군요. 매매 전략은 일단은 지수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2,780 정도까지는 낙폭과대 대형주 여전히 2,700포인트 아래서는 제가 보기엔 주식 비중 뭐 전혀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비중 확대 자체는 일단 2,760, 정도까지는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주식을 대형주 같은 경우 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적극적 비중 좀 늘리는지 사는지 여부를 좀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요. 현 선물 시장 다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 자체는 싸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을 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 자체는 그래도 중성 종목들 자체가 상당히 탄력이 좀 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개인들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신용 물량 자체가 거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슈라든가 실적 성장 중소형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도 여전히 함께 해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슈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본다면 대선 관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선 관련 정책 수혜주라 본다면 뚜렷한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 구분된 것 자체는 윤석열 후보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자체는 원전 쪽이라고 그러고 근데 원전 자체는 앞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지금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원전 관련 종목들도 실적 괜찮은 종목들은 좀 안정적 우상향을 할 거고요. 예. 부동산 쪽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이죠. 건설 쪽이죠. 건설 쪽의 건설과 그다음에 건설 기계, 특히 건설 기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광산 비철 금속 가격 급등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캐터필러 주가가 이제 급등했지 않습니까? 아, 영향이 오늘 약간 좀 혼조권에서 끝났지만은 건설 기계 쪽,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 쪽 건설 기계 건자재. 아, 세 개 묶어서. 아무래도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건설 쪽에 정책 관련이 본다 한다면 주가 자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 종목들 최근에 조정 좀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동안 거의 5% 넘게 반등이 나왔어요. 건밤에도.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AMAT라든가 리미터스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폴더폰 관련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니켈 가격 자체가 워낙 급등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관심이지만 LFP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을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을 주목을 해보지 않겠는가. 화요일 날 잠깐 제가 언급을 했다가 좀 지나갔는데 그다음에 모빌리티와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함께 얘기했던 것 중에 니켈 얘기라든지 이런 원자재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급등이었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하루 동안은 니켈 거래를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현대 BNG 스틸을 말씀을 3월 3일 날 해주셨어요. 수익이 26% 나왔는데 AS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니켈 가격 상승 수혜주 쪽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은 다 같은 수혜주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니켈 가격 상승과 관련된 것들은 관련 종목들이 실적에 연결된 민감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 종목 쪽에 현대 BNG스들과 그다음에 제가 황금 ST를 얘기를 하면서 현대 BNG스들을 추천해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니켈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바로 연결되죠.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 이제 음봉으로 나서 끝났어요. 그때 제가 화요일 날 좀 아쉬웠던 것 자체가 제가 특징 종목으로 올려놓고 제가 얘기를 깜빡 넘어가 버렸어요. 이 종목 제가 그때 얘기를 하려고 갖고 나온 자체가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못하셨죠. 못하고 이제 넘어가서 좀 아쉬운데 결국 이제 급등했다 밀려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관련 종목들 황금 ST라든가 종목들은 그래도 플러스권에 나왔어요. US라든가 종목들을. 황금 ST도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는데. 그렇군요. 자, 니켈 가격이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쉬는 동안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할 때 화요일 날이 5만 불대였는데 3만 불이었나요? 5만 불 그다음 갔다가 그리고 5만 불까지 갔었죠. 3월 8일 날 8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런던 LME 시장에서 10만 1,350불 정도까지 또 110%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더블이에요. 더블. 그렇게 뜨다 보니까 런던 거래소 쪽에서 이건 아니다. 급등하다 보니까 거래를 중지시켰어요. 중지시켰고 그날 거래된 것 자체도 다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종가상으로는 지금 아마 5만 불 정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한 60%라서 좀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죠. 지금 3일 동안 막 거래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정도 이제 거래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니켈 가격은 여전히 강세다. 강세인데 너무 또 급등하다 보면 제품 가격, 관련 종목들 제품에 바로 전가시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완만한 상승 국면 쪽에서 제품 가격 상승이 전개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게 좋은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정유업체도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자체가 너무 급등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유가 자체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정제마진이 그 국면 쪽에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정유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워낙 급등하다 보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현대 BNG 니켈 가격 자체가 계속 강세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내가 PER 기준의 종목은 지금 여전히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집니다. 다만 차트를 보시다시피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또 상승 전환이 힘들어요. 그 전략은 이 종목은 17,500원 정도가 저점이고요. 최근에 고점이 21,700원이니까 22,000원 정도 사이에서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단기 트레이딩이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위에 밸류를 평가받는다. 나 충분히 24,500원까지 상승하지 않겠다. 단기적으로는 17,500원 정도에서 매수, 21,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어느 정도 이격이 좁아지고 난 다음에는 중기적으로 한 달 정도 이후에는 24,500원까지는 상승해야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니켈 급등과 관련해서 현대 BNG 스틸, 자,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는데 추가적인 AS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관심주 중에서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 보십니까? 오늘 그래서 관심 쪽은 니켈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NCM은 아닌 거죠. 예. 이거 구분해야 되죠. 예, 일단은 니켈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원자재인 네. 니켈하고 그다음에 코발트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니켈 가격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특히 러시아가 니켈 수출 비중이 거의 1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예. 니켈 가격이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들어서만 거의 뭐 400% 상승이에요. 8만 대까지 거의. 네. 코인도 이렇게 나오겠어요. 상승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가 네. 대부분 다 삼원계라고 NCM이지 않습니까? 이게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가 NCM이라는 자체는 N이 니켈이고, 그 다음에 C가 코발트고, M이 망간입니다. 예, 앞자리가 근데 뛴 거죠.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니켈 가격이 지금 거래 중지되고 있지만은, 병기되고 있지만은 지금 5만 불대 거래되고 있는데 아마 거의 8만 불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왼쪽 그림 보시면 치솟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옆에 있는 게 코발트 가격이거든요. 코발트 가격도 지금 거의 고점입니다. 만만치 않네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3원계 배터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원자재 부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부담이 덜한 게 뭐냐? LFP 배터리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좀 안전한 배터리 알려져 배터리인데 있죠.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자체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재 폭발 위험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는데 대신 무겁기 때문에 주행거리 자체가 약간 단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알다시피 지금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이 전기차에서 테슬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주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능에서 안전 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죠. 국내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LFP 배터리를 채용을 확대한다는 쪽이니까. 네. 그래서 주요 원자재인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약간 피해주로 작용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관심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면 관련 종목은 네. 지난 10월 달에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떴어요. 그때 그렇군요. 떴던 이유 자체는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LG 에너지를 솔루션.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중요시가 좀 되면서 맞아요. LFP 배터리 자체가 안정성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자재 급등에 따른 수혜주 쪽으로 부각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이 당시에 주목을 받던 종목들이 파워넷하고 아모그린텍하고 두 종목? 코인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아, 세 개군요.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짧게 좀 말씀 좀 드리면 네. 그다음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파워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회사는 전원 공급 장치를 공부한 회사인데 LFP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 인증을 좀 취득한 회사거든요. 이게 중국의 대표적인 셀 기업과 배터리 모듈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쪽이라서 LFP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가가 지금 거의 저점입니다. 4,900원대에서 지난주 화요일날 급등했다가 좀 밀렸는데 네. 4,9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5,800원. 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다음에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예. 예산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인데 예.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에다가 이렇게 플렉스 배터리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예. 에너지 저장치 장치 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 매출이 본격화되는 그 재료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이거 바닥권이죠. 지금 10,000원대가 거의 뭐 정가상으로 지지가 되는 쪽인데 예. 현재 가격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 가격은 짧게 9,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입니다. 지금 LFP 배터리 관련해서 파워넷과 아모그린텍. 지금 파워넷은 4,900원 매수, 5,800원 목표가, 4,500원 손절가입니다. 그리고 아모그린텍은 현재가 매수, 그리고 12,500원 목표가, 9,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